하세요. 네, 칩니다. 애들이 계속 다음 주에 치자 했는데 커트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성격 변화에 따른 인물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할 때 비슷하게 설명했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여기 성격 변화에 따른 인물은 자, 먼저 평면적 인물과 자, 두 번째는 자, 입체적 자, 인물이다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자, 기억나니? 아마 너네 수업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평면은 한 개고 입체는 두 개 이상이다. 라고. 자, 이제 뭐 여기 입체라고 하면은 뭐 정육면체 같은 거 많이 떠올리니까. 자, 얘네들은 면이 6개죠. 그죠? 자, 다양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평면은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냐 아니면 여러 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성격 변화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흥부전 같은 거 유명하잖아. 그지? 자, 흥부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걔네들이 갑자기 막 흥부가 흑화해가지고 놀부 막 뺨때기를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인물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고전소설에서 많이 그래요. 자, 그래서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성격 변화가 자, 없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성격 변화가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향성의 문제기는 한데, 평면적 인물은 자, 대부분의 고전 작품에서 자, 평면적 인물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은 입체적 인물은 그럼 전부 다 현대 소설인가요? 그런 건 또 아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입체적인 인물은 자, 현대 소설에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현대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자, 현대 소설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대부분 자,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작자 미상의 심청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심청전의 주인공이 누구야? 심청이죠. 자, 우리 심청이 하면 떠오르는 이제 인물 유형이 있을 거라고. 심청이는 어떤 애예요? 착한 애. 조금 더 가면 효심이잖아요. 효심.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효심의 이제 연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심청이는 효 사상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 심청이가 성격이나 태도가 바뀐다면 효도하다가 효도를 그만둬야 돼. 그러니? 그렇진 않잖아. 그지?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청이 같은 고전 인물들은 자, 어떤 인물이다? 평면적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자, 입체적 인물은 지금 여기 밑에 예시에 나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김동인의 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감자가 주인공은 아닐 거고, 자, 감자가 중심 소재일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자,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자,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헐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 복녀의 부처는, 자, 여기서 부처가 부처님이 아니고 부부예요. 자, 이 친구는 산업공상의 제2위에 드러나는 농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자, 빈민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자, 이 빈민굴로 들어오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빈민굴로 오기 전과 자, 오고 난 이후에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빈민굴의 뜻을 한번 보자고. 자, 빈민이 뭐야? 가난한 사람. 자, 걔네들이 모여 사는 곳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빈민굴로 오기 이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살거나 아니면은 빈민까지는 아니었던 처지로 보여. 자, 근데 빈민굴로 왔다라고 하는 소리는 처지가 더 가난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처지의 변화를 보고 자, 밑에 보세요. 복녀는 자, 여기 복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자, 복녀의 동그라미 쳐봐. 자,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빈민굴로 오기 전이겠죠. 자,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부터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여기 앞에까지가 중략이고요. 자, 그다음 중략 뒤를 보면 자,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나에게 들긴 되면은 끼구야 말고요. 자, 난 이 아치만이 만남은 야단이더라. 자, 꿰주디. 그 대신 응? 살아있디? 난 몰라요. 헤헤헤. 모르면 안 줄 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밑줄 그의 성격은 이만큼 진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격이 진보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떤 표지들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자, 복녀는 빈민굴로 오기 전에는 성실한 농사꾼의 딸이었다고. 자, 우리 이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다시피, 자, 부모가 성실했다면 그 이전까지 복녀는 뭔가 단단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진보되었다 위에 그의 팔에 늘어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지, 그지? 자, 이 사람의 팔에 왜 늘어지냐면, 자, 그 위에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이 요곳에 있대. 자, 그래서 이 빈민굴 속에서는 뭐도 있냐면, 자, 이 매춘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몸을 파는 일이지. 맞아? 자, 빈민굴로 오고 난 이후에, 자, 이 복녀가 매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나의 몸을 팔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 그 사람의 어떤 남자의 팔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춘을 하는 이유는, 자, 대략적인 이유는 뭐겠냐? 다 돈 때문이야. 응? 자, 그래서 빈민굴로 오고 나니까 사람이 각박해졌어.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매춘에 뛰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보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정직하고 윤리의식이 있었는데, 자, 이 매춘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타락을 한 거죠. 타락. 자, 쉬운 말로 우리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타락, 뭐 지금부터 따지면 나락간 거죠, 이 사람이. 자, 이 타락이나 나락을 하면, 자, 이 사람의 태도나 성격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중간에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자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입체적 인물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격 변화에 따른 인물의 유형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95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두 번째는 대표성에 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정 계층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 계층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떤 한 인물을 떠올려. 자, 어떤 한 인물을 보고 있으면 이 인물을 통해, 자, 특정, 자, 계층이나, 자, 유형의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보자. 자, 감자에서 복녀를 떠올리면 딱히 우리가 떠오르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요런 인물을 우리는 이제 개성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번에 나오는. 자, 근데 우리 심청이를 떠올리면 어때? 아, 효 잘 지키는 여자라고 떠오르지. 자, 춘향이를 떠올리면 한 남자밖에 바라보지 않는 열녀가 떠오를 거고, 변사또를 떠올리면 당시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던 탐관오리 계층이 떠오른다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계층이 떠오르면 1번, 자, 그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자, 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전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제, 뭐, 어떤 모습의 전형이다. 자, 이 말이 어떤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거든. 자, 그래서 전형적 인물은, 자, 우리 아까 잠깐 봤었던 심청전의 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 춘향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 인물은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자, 우리 개성적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개성적 인물은 뭐냐면, 자, 대표성이 없습니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왠지 이 소설에만 있을 것 같은, 자, 어떤 계층을 대표하지 않는 그냥 독특한 하나의 인물. 자, 요런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준성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어. 준성전, 고전 소설 같은데 우리 제목을 바꿔 준성이의 하루라고 해보자. 준성이의 하루. 자, 준성이의 하루를 쭉 보여주는 소설인데, 자, 이 준성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계층이 떠오르지는 않죠. 지금도. 그지? 맞아? 자, 그걸 우리는 준성이의 개성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걸 주인공을 예건이나 아니면은 나연이로 바꿔도 똑같을 겁니다. 너네들은 춘향이 같은 심청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연이고 준성이고 지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대표성이 없다라고 적어줄까요? 자, 어떤 계층을 대표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 소설 속 개성적인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 예시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채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이 전형적 인물에 있습니다. 자, 고전에 많지만, 자, 여기 태평천하라고 하는 소설은, 자,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도 당연히 전형적 인물은 있을 수 있어. 자, 여기 보면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자, 윤직원 영감의 동그라미 쳐볼래?
자, 요 사람이 태평천하의 주인공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태평천하는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왜? 윤직원이 지금 살고 있는 요 소설이 전개되는 시대는 일제강점기거든?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태평하다라고 여기진 않겠지.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여기냐면 돈이 많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강남에 건물이 한 10채쯤은 있는 그런 대지주예요. 서울에 있는 대지주. 자, 돈이 많고, 자, 이 사람이 권력과 족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일본인들한테 이제 경찰서도 새로 지어주고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굉장한 이득이야. 자, 그래서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직원 영감 한 명을 보면 뭐가 떠오를 수도 있냐면, 자, 그때 당시에, 자, 적어주세요. 자,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걸 우리는 세 글자로 친일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직접적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자, 친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 요런 유형의 사람은 다른 소설에서, 다른 현대 소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윤직원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요런 사람들이 많았었지가 떠오른다면, 자, 이 윤직원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개성적 인물의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또 이제 김유정의 소설인데, 자, 동백꽃이라고 하는 자, 요 소설입니다. 자, 이 친구는 별거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랑 먹어라. 라고 하는데, 자, 주요 인물은 나와 자, 점순이라고 하는 자, 요 여자애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라고. 자, 근데 나나 점순이가 물론 자, 그 당시에 소작인의 아들이고요. 자, 그 다음 지주의 딸이니까 신분적인 차이는 좀 계층적인 차이는 있어. 자, 근데 이 점순이가 마름이라는 계층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작농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자, 얘네 둘이 그냥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만 드러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들은 나와 점순이를 어떤 계층을 대표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자, 그냥 이런 나이대 어린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들의 이제 풋풋한 사랑을 드러내니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대표성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하는 요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도 자,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자, 우리가 인물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다루고 있습니다.